네, 법인 설립이 유리한 투자자의 첫 번째 유형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려 볼까요? 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이제 소득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소득세율 35%를 넘기는 근로자 또는 사업,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건강보험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적인 측면이 더 크고요. 네네. 이런 분들은 법인 설립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제가 보니까 8,800만 원인가를 넘는 시점부터 네. 세율 구간이 35%에 해당이 네.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가 공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다시 드려보면은, 소득세율이 50%라고 했을 때 네네. 우리가 생각하기엔 월급의 절반을 세금을 떼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두 국가가 있습니다. 세율이 똑같이 50%인데 네네. 하나의 국가는 세율이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의 국가는 세율이 이렇게 나와요. 아. 이게 같은 50%를 하더라도 유럽이나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는 요렇고 우리나라는 요래요. 확 뛰네요, 갑자기. 확 뛰죠.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세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면적이 내가 부담하는 세금이 총 부담 액수가 되는데, 일단 면적이 적죠. 여기서 우리나라는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소득공제라는 게 그래프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요. 그러면은 면적이 줄어들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또 세액공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빼줘요. 빼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같은 50%를 하더라도 이 면적과 요 면적 사이에는 차이가 크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 국가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구간이 점점점 뒤로 밀릴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35% 구간에 접어들면 그때부터 이제 법인 설립을 고민하실 만한 것이죠. 자, 소득세율 35% 구간에 진입하면 법인으로 어떻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네, 그 경비 처리란 거를 다시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은, 자, 법인은 여러분들도 법인의 오너가 되시는 겁니다. 법인의 오너는 먼저 돈을 벌죠. 그리고 돈을 쓰죠. 네. 그 후에 세금을 내죠. 네. 오너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회사에 근무를 하면은 돈을 벌죠. 네. 그리고 원천징수 당하잖아요. 세금을 내죠. 네네. 원천징수 당하고 난 후에 돈을 내 마음껏 쓰죠. 그래서 돈을 벌고 법인은 돈을 쓰고 난 후에 세금을 내지만, 개인은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율도 물론 다르긴 하지만 법인은 6,400원이 남는데 개인은 6,000원밖에 돈이 안 남게 되죠. 그러니까 세금을 먼저 내는지 나중에 내는지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금을 두 번 낸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지만 법인은 결코 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리하고요. 그래서 법인세가 낮죠. 개인 여기 소득세가 있긴 하지만 이게 나눠서 낸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금액을 적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개인이 세금을 내기 전에 1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똑같이 1억을 벌었는데 개인 소득세를 냅니다. 개인 소득세를 낼 때 소득공제 1,200만 원이 나가고 8,800을 넘는 1,200에 대한 그래서 8,800만 원에 대해서 과세표준이 잡히고 여기에 소득세 한 1,500만 원 낸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네. 그러면은 7,300만 원 세후 소득인데, 이게 사실 소득공제가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후 소득이 7,300은 아닌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소득공제가 뭐고 이런 거 설명을 안 드릴 테니까 그냥 오늘은 요 세금만 보는 거예요. 세금 관점만 보면은 1,500만 원 세금을 냅니다. 1,500만 원 세금을 내고 난 후에 이 돈으로 제가 출장을 가고요. 출장이라는 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업무상 어쨌든 이런 모든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개인이, 내가 만약에 급여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게 세금 내고 난 후에 돈이잖아요. 그리고 핸드폰비, 뭐 이런 전자제품, 외식 비용 이런 게 한 1,100만 원 나간다고 할게요, 1년에. 그리고 자동차 관련 비용, 그리고 접대비, 경조사비, 이거 한 2,600만 원 나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들 학원 보내고 마트 가서 장 보고 이런 비용 한 3,600만 원 나간다고 하면은 돈이 다 없어지죠. 근데 법인으로 이제 1억을 벌면은 아직 세금을 안 냅니다. 법인은 이런 게 다 먼저 나가요.
그래서 이게 개인일 경우에 1,100만 원인데 법인으로 하면은 1,000만 원만 나가고 2,600만 원은 부가세 봉제를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2,600만 원이 나가고 요거는 법인으로 쓰면 안 되죠. 요거를 급여로 받습니다. 3,600만 원 정도를 내가 쓰려면은 3,800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소득세를 한 200만 원을 내고 난 후에 3,600만 원으로 애들 학원 보내고 마트 가서 장을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법인세를 내야죠. 그럼 법인세를 낼 때 1억에서 얘 빼고 하면 2,6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법인세인 23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1,500만 원, 개인일 때 1,500만 원인데 법인일 경우에는 이렇게 세금 두 번을 나눠서 내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두 번을 내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직렬이 아니고 각각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절세는 되지만 요건 지금 24% 구간이에요. 네네. 24% 구간도 이렇긴 한데 24% 구간은 제가 별로 권하지 않은 게 굉장히 법인을 처음에 만드시면은 좀 귀찮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5% 구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법인이 확실히 유리해집니다. 예. 자, 경비 처리라는 것이 이런 이유로 또 절세의 핵심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같으면은 세금도 같아야 되지 않느냐. 개인과 법인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1년 단위로 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지만 법인 같은 경우도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는데 이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금액의 소득을 조절한다는 말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개인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세금 0%를 낼 수도 있고 적자면은 세금 0%죠. 네네. 흑자면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요. 이렇게 부침이 있습니다. 근데 법인도 마찬가지죠. 부침이 있을 수가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게 퉁 쳐져요. 과거의 적자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15년 전 적자까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개인도 물론 가능한데 개인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법인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보통 법인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3년 안에 흑자 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개인은 그걸 다 버리는데 법인은 그걸 다 절세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이게 댐의 효과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인에 쌓여 있는 돈을 내가 가지고 올 때 내가 소득이 이렇게 부침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득이 이게 법인에서 받는 돈 외로 내가 뭐 급여라든지 내가 다른 어떤 사업을 해서 버는 소득에 내가 법인의 돈을 가지고 올 때 요거를 조절할 수가 있죠. 소득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요만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소득이 내가 이렇게 많은 해는 굳이 법인 돈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법인 돈을 안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소득이 적었을 때 많이 가져오면 됩니다. 그건 어차피 내 법인이니까 내 법인에서 내가 돈을 가져오는데 누가 물어갑니까? 예. 그래서 댐이 두 개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댐은 2월 결선 15년 전에 적자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댐이 하나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댐은 급여와 배당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올 때 이쪽에 개인은 댐이 없으니까 물이 많을 때는 굳이 여기 거 가져올 필요가 없고 여기가 물이 말랐다 그러면은 급여와 배당을 통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즉 개인 같은 경우는 유량을 조절할 수가 없지만 법인은 유량을 나눠서 가지고 오면은 총 세금은 훨씬 법인을 통해서 절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그 소득세율이 35%가 넘는 분들은 법인 전환을 하는 게 무조건 좋겠네요. 네, 이게 35%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내가 35%의 세금을 내고 급여 생활자로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원천 징수예요. 어떻게 절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투자를 추가로 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이게 내가 개인으로 할 경우에 35%의 세금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건강보험 7%가 나갑니다. 직장보는 그나마 3.5%인데 개인 투자하기 때문에 7%를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비 처리도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개인으로 경비 처리하는 게 별로 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세금도 많이 내고 건보료 부담되기 때문에 얘를 법인 전환을 하면은 여기서 투자를 통해서 얻은 돈은 법인세만 일단 냅니다. 가지고 오면은 그때도 세금을 내게 되겠지만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35%면 생활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계속 추가 투자를 하면은 내가 개인으로 추가 투자를 하면은 세금을 낸 후의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만 건보료까지 포함해서요. 법인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산 증식이 굉장히 쉬워요. 건보료가 안 붙잖아요. 법인세만 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법인의 자산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에 만약에 주주로 내 자녀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자녀의 자산 가치도 증식이 되죠.
이때 세금을 자녀는 안 내죠. 법인의 자산이 올라가니까 딸의 자산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법인 돈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은 기존에 내 급여에서 이런 경비 처리했던 거를 이때는 이제 법인으로 가지고 와서 하면은 여기 또 절세 효과도 있고요. 1에서 35% 넘어가시는 분들은 슬슬 이제 법인 전환으로 투자를 고민하실 만 하고요.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분들도 이제 35% 이상 되면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제가 학원이라고 썼는데, 이 학원 하시는 분들 사례를 들어보면은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학원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학원은 인건비 외에는 별로 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셔서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예, 뭐 저는 이렇게까지만 표현할게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금을 분산을 시켜요. 그러면은 국세청이 이거를 이제 잡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어떤 개인 업종은 경비 처리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세 표준이 늘어나고 세금이 많고 이거를 다른 사람의 명의를 쓰느니, 법인은 지금 세율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걸 법인 전환해가지고 법인에서 학원 매출을 일으키면은, 법인은 경비 처리할 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절세 효과가 커지죠. 과세 대상이 확 줄어드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이 유리한 분들로 부가세 관련 기준 말씀하셨는데요. 부가세 관점으로 좀 설명드리면은, 부가세는 사실 좀 세금 체계가 좀 되게 달라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힘들고, 오늘은 부가세 설명을, 원리나 이런 거는 설명을 안 드리고 소득세는 좀 설명드렸지만, 부가세는 결과만 놓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출액이 7억 5천이 넘어가, 요식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매출액 7억 5천이 넘어가게 되면은 성실신고란 게 있는데, 이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면은 좀 꺼려해요. 법적인 어떤 제재를 받는 건 아닌데 국세청에서 좀 눈여겨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7억 5천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법인 전환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7억 5천의 매출을 기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7억 5천의 매출 기준으로 요 부가세는 설명은 빼고요. 부가세를 뭐 납부하고 돌려받을 게 있고 이렇게 되는데, 7억 5천 기준으로 뭐 비용이 이렇게 3억이 농축수산물 경비로 나가고 2억 다른 뭐 임대료든지 경비 나가고 1억 2천 인건비로 나간다고 했을 때 한 1억 6,200 정도의 세전소득이 발생해요. 여기서 이제 개인종합소득세를 내셔야죠. 개인종합소득세로 한 3,600만 원 나오고요. 그러면 세후소득이 한 1억 2,6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나오는데, 법인은 제가 아까 경비 처리가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으로 했을 때 경비 처리 못 받는 거를 법인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세로 경비가 한 2억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한 2억 3천 정도,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거를 법인으로 전환해서 경비 처리한다고 하면은, 요 금액을 반영해서 법인의 세전소득이 한 1억 1,600이 나오고, 이 1억 1,600을 제가 전액 다 급여로 가져온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법인세는 한 푼도 안 내죠. 1억 1,600이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좀 많이 돼요. 그 근로소득은. 그래서 세금을 내고 나면 세후소득이 한 1억이 돼요.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는 1억 2,600이고 법인으로 해서 개인으로 가자면 1억인데, 이러면 별로 개인이 더 유리한 게 아니냐. 이게 이렇게 절세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요게 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법인은 이걸 못 받아요. 개인은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업종에 따라 좀 차이는 있긴 한데, 그래서 개인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성실신고가 되고요. 그리고 1억이지만 여기 경비 처리 한 3천만 원이 있죠. 이 3천만 원의 경비 처리를 포함을 해야죠. 그러면은 1억 3천의 개인적인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건 1억 2,600이에요. 그러니까 7,500만 원 넘어가면은 법인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개인은 성실신고가 되기 때문에 저는 10억을 넘어가면은 이 부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억 넘어가면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한 7억 5천 정도에 육박하면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법인 전환을 좀 고려할 만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얼마만큼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본인의 현 상황을 잘 고려해서 또 투자에 유리하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와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